이번 교시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스크립트를 이용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 작성 방법은 메모장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본 교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매트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면 그 교재에 있는 방법 중에 메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 이 버튼 새 스크립트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 보면 이 가운데는 명령창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그리고 어떤 문서처럼 생긴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밑에 새 스크립트, 영어로는 new scrip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 우리가 원하는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B는 2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하게 되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줄의 코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폴더에 이제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제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저의 이니셜과 그리고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날짜,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 번호, 코드 순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그리고 코드 번호, 그 다음에 보시면 파일 형식은 매트랩 코드 파일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옥타브도 똑같이 매트랩 코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랩 정식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옥타브와 같은 호환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현재 폴더에 아무 파일도 없었는데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이 스크립트의 목적이 뭐냐? 매우 방대한 이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윈도우 명령창은 코드 한 줄 한 줄 한 줄 입력하면서 순서대로 출력을 얻었다면, 스크립트는 이 문서 내에 있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맨 윗줄부터 한 줄 한 줄씩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 방법은 여기 실행 버튼, 이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모든 줄에 있는 이 명령어가 순서대로 한 번에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명령창을 보시게 되면 스크립트 파일 이름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 작성된 함수 그 명령어가 이제 한 줄씩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는 1, 그러면 A는 1, B는 2, B는 2, 그리고 A 더하기 B는 무엇이냐 물어봤으니까 출력은 3이다. 이렇게 결과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스크립트에 있는 이 명령어를 모두 다 확인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확인하고 싶지 않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실행을 시키면 세미콜론이 없는 이 마지막 부분만
그 결과값이 화면에 나타나는 명령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이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이 변수에 대한 값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명령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런 식으로 각 명령줄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보여드리면 1 더하기 1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세미콜론이 없으면 커맨드 윈도우에 이것에 대한 중간 계산 값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같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매트랩을 통해서 이제 행렬을 입력을 하는 방법을 볼 건데,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행, 열,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여러 종류의 행렬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는데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행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로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행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똑같은 행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행렬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트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트랩에서 우리가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행렬은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1과 2가 들어있는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 2, 3, 4 1, 2, 3, 4 중간에 세미콜론을 적어주게 되면 첫 번째 행은 1과 2, 두 번째 행은 3과 4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2 by 2, 그러니까 가로 2, 세로 크기가 2가 되는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이 행렬을 우리가 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명령창에 대괄호하고 1, 2, 세미콜론 3, 4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과 2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3과 4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콤마를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일단은 부연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을 출력을 하는데 무한소수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값을 3으로 나눌 때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1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1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0.333333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한 값은 1 나누기 3은 0.3333이 아니라 3이 영원히 반복되는
무한히 반복되는 이 값이 이제 정확한 값이 됩니다. 근데 매트랩에서는 이거를 다 출력하지 않고 0.333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랩의 디폴트 기본 세팅은 소수점 4자리까지만 표시되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거를 이제 포맷 쇼트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포맷 롱을 해보겠습니다. 롱은 우리말 그대로 길다라는 뜻인데 1 나누기 3을 그대로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 값을 훨씬 더 많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포맷 쇼츠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수점 4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그러니까 많이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맷 롱을 하면 되고 소수점 아래 4자리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맷 쇼츠라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 설정은 포맷 쇼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과 끝내기는 다른 실습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매트랩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그래프의 목적은 숫자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그래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기초를 설명을 해드리면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실험이나 수식을 이용해서 얻은 복잡한 수치 자료를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목적에서 매트랩 그래프를 사용을 한다. 보편적으로 선형 XY 그래프가 많이 사용된다. 이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로는 X, 세로는 Y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XY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함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플롯 함수를 본 강의에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명령어 X축에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Y축 원소 7개에 대한 선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Y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행렬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Y는 예를 들어서 1, 2, 4, 7, 9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어떤 값을 행렬로 만들어서 그래프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 값을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제가 적었던 거 1, 2, 4, 7, 9 1, 2, 4, 7, 9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Y 값이 1, 2, 4, 7, 9라는 행렬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plot 플롯하고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행렬 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되면 y를 입력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피규어라고 하는 새로운 창이 뜨면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맨 첫 번째 데이터, X축은 데이터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1이다. 2번. 두 번째 데이터는 2다. 세 번째 데이터는 4. 네 번째 데이터는 7. 마지막 다섯 번째 데이터는 9.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1, 두 번째 데이터 2, 4, 7, 9.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선형 그래프를 손쉽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POLT Y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에 우리가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하고 우리가 그래프 타이틀하고 여기에 따옴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말이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따옴표 해주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 그래프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제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X 라벨하고 X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은 X축 밑에 어떠한 설명도 없는데 X 라벨 따옴표 X 따옴표 하면은 여기 X축에 X라고 하는 문자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라벨 Y 해주면 Y축에 Y라고 하는 문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그리드 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적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격자가 그려집니다. 격자가 그려졌을 때 좋은 점은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각 축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가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예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제목, X축 설명, Y축 설명, 그리고 모눈, 그러니까 격자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고 그리고 X축 값과 Y축을 우리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새 스크립트 해서 명령창을 이렇게 편집창을 새로 띄우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축 데이터를 제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X축 데이터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교재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Y축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Y1 0, 0.48 0, 0.48 0.84 1 0.91 0.6 0.14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x,
y1, 그러면 x 데이터는 x축에, y1 데이터는 y축에 대응되게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일단 저장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저장했던 거에 이제 두 번째니까 두 번째 파일이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x축은 x축에, 그러니까 x가 1, 2, 3, 4, 5, 6, 7,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y가 0이죠. 그리고 x가 2, 이건 두 번째 값은 0.48에 매칭이 되고 3은 0.84,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x가 7일 때는 y는 0.14다,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x가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0부터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x가 0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 아까와 차이점은 x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x가 0일 때 y도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의 첫 번째 값과 y의 첫 번째 값, x의 두 번째 값과 y의 두 번째 값이 서로 짝이 지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y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0.25, 0.5, 1, 0.84, 0.6, 0.32, 0.09,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롯하고 첫 번째 두 개는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두 개는 두 번째 쌍이 되어서 두 번째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1이 서로 짝이 지어지게 되고, 또 x와 y2가 서로 짝이 지어져서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가 겹쳐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처음에 그렸던 y1, x와 y1에 대한 그래프가 되고, 이 붉은색 그래프는 x와 y2에 대한 두 번째 그래프가 같이 겹쳐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선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 모양을 서로 다르게 하려면 선의 속성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 대시,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일직선으로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대시 그리고 닷,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직선 그리고 점, 직선,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재처럼 직선, 점, 직선, 점, 이런 선 속성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처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매트랩 혹은 옥타브를 통해서 똑같이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종류, 그리고 자료점 기호, 선 형태 등을 우리가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시가 나오면 더 자세히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매트랩 사용법 중에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트랩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행렬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변수로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교시에서는 홀드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